슬라mat siang. 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나 한국분들 마찬가지인데요. 본인 명의로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인도네시아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거주 목적도 있고 투자 목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아리송한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토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토지법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법을 가지고 여기에 자꾸 매치시키려고 하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법이라는 게 들어도 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복잡한 내용 안 하고요,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토지법에는 총 8가지의 권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 권리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권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유권입니다. 학밀릭이라고 하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개인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소유권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소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업권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하쿠나 우사하라고 하는데요. 국유지에 축산업이라든지 어업 또는 농업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최초 25년짜리가 발급되고요. 연장을 하면 35년 다시 발급되고, 나중에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30년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담보 제공 및 양도도 가능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건물 사용권입니다. 하쿠나 방문안이라고 하는, 줄여서 하게베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하게베 같은 경우는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권리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의 법인, 다시 말해 외자투자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법인이라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이 권리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는데요. 최초 20년, 그리고 연장 30년, 재발급하시면 또 30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권리 또한 담보 제공 및 양도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토지 사용권입니다. 학박게이라고 하는데요. 뭐 하빼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학박게이라고 하는 이 사용권은 앞에 권한들에 비해서 상당히 취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 국적의 국민, 두 번째, 외국인, 그리고 세 번째, 인도네시아 소재의 법인, 그리고 네 번째, 인도네시아 소재의 대표 사무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만큼 폭이 넓은데요. 기간도 마찬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최초 45년, 그리고 연장을 하게 되면 25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외국인이나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소재의 주소를 둔 외국인으로서 말 그대로 이따스, 제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든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여기 현지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비자를 받잖아요. 그렇게 비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사용권 학박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 개념이니까요. 뭐 주택이나 토지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추후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소유권, 학밀릭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밀릭으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인 명의가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공증을 한다든지 이명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보통 공증사무소 노타리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랏 빈잠나마, 수랏 버르잔지안 빈잠나마라는 일종의 노미니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거를 해서 토지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토지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송에 가시면 결국은 대체적으로 이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현지인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만 이 1번 소유권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 중에는 첫 번째가 결국은 4번 사용권 학박계인데요. 결국은 이따스를 가진 외국인들이 이 사용권을 활용해서 주택이나 또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무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용권으로 설정된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만 구매가 일단 가능하고요. 지어진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주택이나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무려 100억 루피아 이상의 주택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100억 루피아면 거의 한국 돈으로 한 7억이 넘습니다. 7, 8억짜리 주택이고요. 그리고 발리 같은 경우는 30억 루피아입니다. 30억 루피아면 한국 돈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 금액 상당의 주택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카르타는 최소 50억, 그리고 발리 경우는 최소 20억 이상의 아파트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권 위에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 자체도 구하기가 힘든 데다가 있다 하더라도 금액 제한이 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새 주택이나 새 아파트만 외국인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분양할 때만 외국인 명의로 학박계의 구매가 취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제가 일단 제 이름으로 학박계로 구매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할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주택이나 중고아파트의 경우는 외국인이 구매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지인,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의 법인한테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두 번째 합법적인 방법은 바로 법인 설립하기입니다. 외자투자 법인으로 예를 들어 제 지분으로 외자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권한 중에 2번, 3번, 4번 모두 가능합니다. 2번 학구나 우사하, 3번 학구나 방문한, 4번 학박계이. 소유권, 학밀릭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자투자 법인뿐만 아니라 로컬 현지 법인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으면 1번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3번 학구나 방문한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건설 회사들도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최초에 땅을 구매할 때는 당연히 3번 학구나 방문한으로 땅을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개인한테 분양을 할 때 다시 학밀릭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일도 안 할 거고 투자할 생각도 없고 그냥 체류 목적이나 아니면 내가 자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서 임대업이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단순한 개념이니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학세와인데요. 보통 임차권 같은 경우는 발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에서 이제 조금 장기로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월 단위나 년 단위로 집을 렌트해서 사시는 분들, 이게 바로 임차권인 거죠. 학세와를 받아서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장기로 체류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 토지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렌트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고 싶은 분들은 장기로 땅을 렌트를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0스퀘어 정도 땅을 예를 들어 한 30년, 25년에서 30년 정도 임차를 하신 다음에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요, 뭐 집이라든지 또는 빌라를 지어서 리스홀드로 재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 단위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재임대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스홀드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잘 구매하지 않는데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스홀드로 내놓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년짜리 리스홀드, 뭐 20년 리스홀드 이런 것들을 큰 돈을 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빌려갖고 건물 지은 다음에 리스홀드로 재판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들한테 점차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진입 장벽 자체도 점차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발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이 국내외 관광객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관광객이 계속 있다 보니까 투자지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루피아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투자의 최적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도록 하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